수공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사입니다. 간암. 간암이에요? 간암. 아유, 술 많이 드시고. 삶에 희망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살아버렸구나. 보니까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도 네. 있잖아요. 이 책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건데 네. 할 때 뭔가 자문을 이렇게 얻고 그런 게 있었나요? 드라마를 만들 때? 그렇죠. 어떤 계기로 이게 오리지널 시리즈가 된 거예요? 뭐 윤지련 작가님이 뭐 제 책을 읽고 이렇게 많이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사가 됐고 현장에 이제 오셔서 많은 것들도 보고 직접 저희가 작업하는데 오셔가지고 계속 서서 지켜보시고 모든 뭐 현장 분위기도 읽고 그렇게 하셨어요.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무부터 해분이 나오게 됐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외로운 죽음들, 그런 사연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죽음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현장에 다녀온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갔는데 그분이 4층에서 돌아가셨는데 이게 1층까지 이 벌레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구더기, 파리 이런 것들이.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저씨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저렇게 괴롭히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평소에도 얼마나 사람이 악독하고 모진지 말도 못하던데요. 눈만 마주쳐도 시비를 걸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더니 그분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게 알고 봤더니 그 참전용사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전쟁의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살아서 오신 거예요. 베트남전에서. 그랬는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벽을 만들고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게 무섭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고.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근데 이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도 보면은 미군들도 한번 전쟁을 그렇게 겪은 사람들이 뭐 보통은 7년, 8년을 정신과 치료를 기본으로 받는다는데 지금 그 당시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전쟁에 나간 이유는 자식들 먹고 살기 위해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한 것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하셨을 때 그분이 뭘 돌아가실 때 뭘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죠? 보통 보면은 이 벌레들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시신을 이렇게 좀 먹고 어느 정도 크기로 자랐을 때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나가요. 구더기가 돼서 나가는데 그러다가 그게 4층에서 1층으로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많은 벌레들이. 그냥 단순히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고 돌아가시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렇게들 보시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시선들을 좀 없애고 싶었어요. 그게. 네, 작가님 그러면 이제 쓰신 에세이 떠난 후에 남겨진 것들 이 책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보고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썼다. 그러니까 울림이 있는 문장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쓰시는데 되게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좀 걸리셨어요?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6개월 정도. 네. 집사람이랑 이제 책을 같이 썼는데 제가 이제 주로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주로 말을 네. 하시는 역할이고. 네. 그리고 집사람이 이제 글로 옮기고 근데 글로 옮기는 실력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 왜 평소에도 보면 문자 우리가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참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글들을 잘 써요. 그런 식으로. 네. 아, 이게 평소에 안 쓰던 그런 단어들도 선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책도 많이 사서 봤어요. 왜 대통령의 글 쓰는 법? 뭐 그런 책서부터 해가지고 네네. 얼마나 읽으면서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 문외한이니까.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 어렸을 때 9살 때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 동생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동생은 이제 이불에 쌓아가지고 나왔는데 본인은 이제 이게 노출이 돼가지고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살이 약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그걸 성모병원에서 7년을 그렇게 누워 있었대요. 어렸을 때 7년을. 그것도 다행히 그때 그 당시 이제 무료로 그렇게 수술을 시켜주셔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난 수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는 그냥 일단은 물집 같은 거, 피부 같은 거 진정시키려는 수술들이고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성형적인 수술들이 아니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요, 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보통 항상 뭐 지금 사실 뭐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은 왜 그렇잖아요. 지금 솔직히 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분들 보면 모든 조건에서도 안 하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보면은 진짜 살기 위해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해본 적이 없대요. 항상 보이지 않은 곳에서 상담 전화 이런 것들만 하고 그러면서 살면서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책을 주로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참 어떤 책 쓰는 실력이 참 좋고 지금도 책을 많이 읽어요. 한 달이면 뭐 이제 지금은 책을 사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보는데 한 달이면 보통 6권 정도?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하고 자, 이런 메시지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걸 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집사람이 딱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죽음을 보셨는데 작가님께서는요.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는 게 좋은 죽음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좋은 죽음은 어떻게 죽는 게 잘 사는 거 말고 네. 잘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네네네.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뭐 좋은 기억,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고독사 현장, 자살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본 게 뭐냐면 우리가 애들이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근데 죽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헤어지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고독사 현장에서 가보면 그래요. 누구 하나 울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가족들하고 사랑했던 사람들하고 있으면서 작별하는 게 최고의 죽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최소한 엄마라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서 박수도 쳐주고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혼자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죽음은 정말 다르네요. 그럼 혹시 이제 작가님이 이제 수많은 장례식을 보셨을 텐데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장례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제 장례식은 사실은 이 손자들도 와 있고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문득 드는 게 그래요. 우리 자식들만 뭐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손주들도 와 있고 지금 우리 막둥이 4살짜리 막둥이처럼 그런 애들도 그런 손주들이 그 나이 때쯤 손주들이 와서 그냥 왜
철없이 거기서 까불고 장례식장에서 까불고 소리 지르고 웃고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슬퍼하는 모습보다 대체적으로 제가 장례 지도사 시절 때 보면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호상이 있고요. 좋은 죽음이 있고 악상이 있고 그래요. 이렇게 고독사나 뭐 객사하고 이러시면 이제 보통 악상이라고 하는데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악상은 이 문상 오시는 분들도 사람도 없어요. 부르질 않아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좋지 않게 돌아가셨으면 아니 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알리지 않고 가족들끼리만 장례를 치르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행복한 뭐 가족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시는 경우는 안 그래요. 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우는 소리보다는요, 뭐 이렇게 엄숙하게 문상 드리고 이렇게 그분들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웃고 떠들고 그런 자리예요. 마치 진짜 거기가 파티 자리처럼 어우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보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의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7계명. 네. 그러니까 저처럼 어떻게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 마지막에 이렇게 7계명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삶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정리를 습관화하세요. 두 번째, 직접 하기 힘든 말이 있다면 글로 적어보세요. 세 번째, 중요한 물건은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하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병을 숨기지 마세요. 다섯 번째, 가진 것들은 충분히 사용하세요. 여섯 번째, 누구 때문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과의 추억입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남기세요. 이렇게 7가지 계명을 써주셨어요. 네. 네, 뭐가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7가지 중에서도. 그건 저는 제일 마지막 거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추억입니다. 소중한 추억 많이 남기세요. 이게 저는 최고로 치거든요. 왜 우리 그 술 약주들 조금만 줄이면 그거를 실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날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불태우려고.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나라들 보면 이렇게 맥주 한두 잔으로 밤을 지새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토론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진짜 이거 야 오늘 죽는 거야 이거 마셔 뭐 이게 뭔지 저는 또 그렇게까지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마셨을 때도 그렇게는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 좀 저는 그게 좀 안 좋더라고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런 소중한 시간에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지. 맨날 싸우면 인간아 그놈 술 좀 작작 먹고 와라. 쉬는 날이면 애들하고 좀 놀아주지 이게 뭐야. 그러면서 부부싸움 하고 뭐 저희 집은 또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추억들 많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모처럼만에 이렇게 가족들 나들이를 가는 게 아니고 요번 좀 집에서 쉬자 뭐 이런 얘기 나오게끔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전반부에는 좀 무거운 얘기를 위주로 하다가 이제 뭐 좀 이제 그 작가님 개인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면서 분위기도 조금은 말랑해지고 그리고 이제 인간 김세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뭐 되게 가정적이신 것 같고 뭐 이제 부인이라든지 아이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게 되게 느껴져요, 엄청. 근데 이제 작가님 그냥 개인이 뭐 관심사를 두고 있는 분야가 이제 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어떤 분야가 좀 있는지 최근에 뭐 취미가 어떤 건지 시간 날 때 주로 뭐 하시는지 혹시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그런 거는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따로 취미 생활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는 취미예요. 그게 낚시나 캠핑들이에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가족들이랑 놀러를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이런 개모임이나 다른 데서 해서 나가셨지만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추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 당시 아버지들은요 더 그래요.
본인이 이렇게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특히 아들들한테 사랑 주는 법을 잘 몰라요. 근데 딸들한테는 사랑을 주잖아요. 근데 좀 저도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추억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한 번 더 저를 포함해서 네, 좀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되게 저는요, 또 이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진짜 많이 느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어려운 분들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되니까 주변 분들이 야, 나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뭐 큰 돈도 아니에요. 5,000원, 3,000원, 중학생이 2,000원도 보내고 10,000원도 보내고, 그런 분들이 돈을 또 성금을 모아주시니까 한 달에 2분을 도와드리다가 한 달에 4분을 도와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제가 가끔 이제 이거는 그전 지금 뭐 마지막 이사하고는 상관없이 홀몸 노인분들 왜 집에 방문 들여서 청소를 막 해드리고 그랬었거든요. 한 달에 2분씩 그렇게 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모집을 해서 나왔는데 그분들 대부분이요 20대인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시선이 안 좋았어요. 저도 그런 20대를 경험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불금에 하얗게 불태우시는 분들 다 20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참. 근데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이 나온 거예요, 20대 분들이. 그래서 저쪽에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처음 보신 분이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뭐 난 이래서 이렇게 도움을 한번 줘보고 싶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망설이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오늘 저녁에 정말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고 남을 돕는다는 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저 스스로도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두 분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이렇게 딱 듣는데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런 20대 분들을 좀 너무 나쁘게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작가님 그러시면 이렇게 이제 좋은 책도 쓰셨고 방송에도 나오셨고 드라마도 나왔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다 도움을 못 드려요. 저도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도움을 드리다가 이제 지금 한 달에 4번까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단법인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진짜 그런 분들의 죽음, 그런 마지막 이사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정신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